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석입니다. 탄핵하고 파면하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이 아마 탄핵과 파면으로 만들어진 조기 대선 오늘 며칠 남았죠? 17일 남은 오늘까지 계속 이렇게 수고하고 또 애써주시고 계신 촛불행동과 그 지도부와 함께 해주신 회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좀 황당한 뉴스를 하나 사실은 접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는 뉴스를 들으셨죠? 저는 그 뉴스를 보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탈당했다는 것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당에 있었나? 그 당에서 아직도 안 잘렸나? 그 당은 아직 출당도 안 하고 징계도 안 했나? 참으로 정신없는 당이로구나. 이렇게 황당했는데 여러분은 황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이제야 지금에서야 일찌감치 안 하고 탈당을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름 머리를 썼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씨가 바라는 가장 큰 것은 뭘까요? 어떻게 지기현 판사의 도움으로 나와는 있는데 다시 들어갈 것이 확실하고 유죄받을 것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가 바라는 것은 결국 윤석열, 김건희 둘의 사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첫째, 대선에 이겨서 그 세력의 사면을 받든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될 국민의힘에 그 당권을 받을 그 누구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적어도 미움은 좀 덜 받아야 되겠다. 이 선거 치르는데 걸림돌이 조금이라도 덜 돼야 되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바라고 탈당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짐작이 맞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느 때부터인가 윤석열 씨가 바라는 일은 대부분 안 되더만요. 개헌을 해가지고 영구 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몇 시간 갔습니까? 하루도 못 가고 국민과 국회의 힘으로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탈당이라는 꼼수를 통해서 여당은 못되고 야당이라도 될 저 쿠데타 내란 지원 세력에 의한 그 다음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 국민통합이라는 명목과 허울로 사면이라도 해줍시다 라는 말을 한번 청해볼 기회를 얻으려 하는데 그게 통하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나마 국민의힘에 속해 있었던 때보다 이제 전직 대통령이자 국민의힘이라는 현재 제2당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이 되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은 다음번 구속 다시 되는 것은 훨씬 평안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다음 남아있는 길은 이제 아마 뻔한 우리가 참으로 여러 번 보아왔던 그 수순 일찌감치 징계하고 출당하고 그 이전에 쿠데타와 내란을 반성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안 한 국민의힘이 이제 오늘 출당도 아닌 자진 탈당의 형식으로 윤석열과의 연계고리를 끊고 그들에게 남아있는 수순 이제 아마 여러분이 일어나시고 나면 그 자리에 우웅 몰려와서 다 같이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습니다 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대략 우리 짐작이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그조차 안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현명한 국민들이 속겠습니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한번 국민의힘 분들에게 권하면 어떻겠습니까? 꿈깨라! 꿈깨라! 내일은 5월 18일입니다. 우리 한강 작가가 말씀하셨듯이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고 80년 5월의 기억이 우리의 12월을 구해냈습니다. 적어도 지금 대한민국에서 양식과 상식이 있는 사람과 세력이라면 누구도 부정 못할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떠한 개헌을 하든지 개헌의 내용이 무엇이 담기든지 그 대전제로 만약 대한민국이 87년 체제를 바꾼다면 그 바꾼 개헌의 헌법 전문에는 5.18 정신을 헌법의 전문으로 수록해야 한다. 이것은 양식과 상식이 있는 헌법 정신을 수긍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인정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30대인가요? 30대이신데 그나마 다행스럽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몇 년 전 다른 커플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 이준석과 윤석열, 어려운 말로는 양두구육, 쉬운 말로는 개장사 커플. 그 커플이 오늘 다시 환생해서 김문수, 김용태 커플, 김용태, 김문수 커플이 돼서 한 사람은 그들이 그토록 거부하던 5.18 헌법정신 전문 수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작 듣고 싶은 것은 김문수는 국힘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에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청빈한 모습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민주화 운동의 경력을 자부하는 분이 단 한 번도 그 당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의 목소리를 낸 적이 없는가? 듣거나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이야기할 때 나도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주시기를 정중히 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빛의 혁명은 근본에서는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의 기득권 카르텔을 척결하는 과정입니다. 겉으로는 대통령 하나를 바꾸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근본에서는 모든 혁명이 그러하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많은 과제 중에 가장 정점에 있는 기득권 카르텔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으로 나타나는 정치 사법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정치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권 분립을 지켜줘야 하는데 왜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을 압박하느냐? 하나는 알고 열은 모르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분립되지 않아서 윤석열이 쿠데타를 했습니까? 멀쩡한 상권 분립에도 불구하고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헌법을 짓밟고 국민을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법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조희대 대법원의 형식적 상권 분립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릎 꿇고 자신의 잘못을 국민 앞에 인정하고 진정한 법의 주인인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정한 국민의 권력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라는 분이 이러이러한 시비와 의혹이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법원 측에서 답하기를 너무 추상적이고 명료하지 않아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을 처음에 했다가 최근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배웠습니다. 룸사롱이란 그렇게 추상적인 단어구나. 대법원이 아니라 판사가 청탁과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로구나. 그렇습니까? 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통령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민주주의 혁명의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갈 것입니다. 이길 것을 확신하십니까? 애쓰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고 그 고비를 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 카르텔들을 하나하나 척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함께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김민석!